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홍콩에서 워낙 큰 화재가 발생해서 150명 이상이 사망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인데 화재 위험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옛날처럼 이렇게 단독 세대가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큰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전부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더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옆집하고 붙어 있다가 옆집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먼저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거꾸로 가해자 쪽에서 먼저 소송을 한 거예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채무가 일부 책임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이상으로는 채무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피고 쪽을 담당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책임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소장을 받고 저희를 선임해서 저희가 반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반소를 제기해서 1억 6천만 원 배상해라.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를 1억 6천만 원 받았는데 채무 부존재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 발화지점이 요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또 이 건물이 살짝 우리 경계를 넘어왔었고, 그 사이에다가 여기 약간 지방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장작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불에 타기 쉬운 것들을 좀 쌓아두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불이 나서 우리한테 옮겨 붙었어요.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고에 이제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하고 이런 것들이 탔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측에 있는 방이거든요. 이게 주택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쪽에 보니까 여기가 소실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소실도가 높다는 건 그쪽이 많이 탔대요. 붙어있는 이 오른쪽 건물은 많이 탔는데 왼쪽은 불이 덜 탔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많이 탄 데서부터 안 탄 쪽으로 불이 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은 어디서 났다? 오른쪽에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V커팅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불이 발생하면 그쪽이 그을음이 생기면 불이 위로 올라가니까 V커팅처럼 이렇게 그을음이 생기고 그쪽이 많이 타거든요. 그렇게 발생한 곳이 여기가 발화지점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불은 지금 불법 건축물로 된 곳에서 났다는 게 명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소방서에서 나중에 감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점유하고 있는 그쪽에서 불이 번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불법 증축하면서 여기가 샌드위치 패널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취약한, 그러니까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지은 데다가.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 없이 주택을 개조했고, 그 다음에 화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목재라든지 건축자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 당시에 이거를 초기 진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별로 안 했어요. 이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신 말이야 이쪽에 피해 난 거 1억 6천만 원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금액이 1억 4천9백인데 거기에다가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독특한 게 책임 제한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과실이 크다고 본 거예요. 책임을 일반적으로는 이게 원인 불명의 화재고 그다음에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고 할 때는 손해배상액을 감경해 주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 명백한 데다가 오히려 초기 진화도 안 했고, 그리고 화재의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판사가 이제 저희가 제기한 반소를 다 인정해서 1억 5천만 원 가량 되는 금액을 전부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소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제기해야 되고, 어쩌면 죄가 있고 우리가 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뻔뻔해도 판사가 또 사람인지라 그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에 임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시고, 화재 소송이 이런 경우도 있다. 채무 부존재를 먼저 걸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그거에 반대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반소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 부존재가 채무 있다라고만 나와야 되다 보니까 기각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청구하는 거보다 못 받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 채무 부존재 소송과 반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